꾸링이들 안녕, 꾸링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쉬는 날만 되면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 외적으로인 자기개발 또는 책 읽기,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대학원 준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한 동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회사 생활이 그렇게 바빴는데 쉬는 동안에도 이렇게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해 하실 분도 있고, 큰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또한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20살에서 30살까지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기록해야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좀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제가 20살 때부터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더 저에게 다가오기가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20살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분들은 1억 또는 2억을 모았다는 사람의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제가 30살부터 40살 때까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과정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던 계기가 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그 기나긴 시간이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글 쓰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말주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0살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 있었거든요. 저의 열등감을 타파하고 내가 멋있어하는 여자가 되자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느끼는 과정들이, 이러한 제가 40살, 50살 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은 20살 때, 30살 때 못한다 하지 않기, 안 한다 하지 않기, 자존심 상해하지 않기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또 ISTJ, ESTJ MBTI인데요. 남이 저를 지적하면 정말 기분이 나빴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 기간들은 저에게 불필요한 기간들이더라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고 40, 50세까지 완벽해지면 되는 건데, 그 당장의 그 기분으로 내가 변하고자 하는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저는 결국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해줬을 때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가서 이제까지도 하고 싶다는 거 다 해봤고요. 누군가가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다 고쳤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니까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저축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취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20살 때 이렇다 한 취미와 특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취미 특기가 없다 보니까 이력서에도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남들이 너는 주말에 뭐 해? 라고 물어봤을 때 특별히 한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뭐 골프, 테니스 이런 취미를 가지기에는 제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마 20살 때까지도 계속 짠테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의 개발을 위해서 돈을 쓰는 적이 없어서 자기 개발에는 돈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호기롭게 길을 걸어가다가 동네에 요가원이 있어서 그 요가원을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3년 전부터 요가를 꾸준하게 다녀서 이제 저의 특기는 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한테 제가 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부터 자기 개발에 왜 돈을 쓰는지 알게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일에서 잠깐 시간이 나거나 갑자기 쉬는 날이 생겼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돈이 안 드는 취미, 그리고 돈이 되는 취미에 대해서도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글쓰기가 있습니다. 글쓰기에는 블로그, 그리고 티스토리, 해피캔버스의 독후감 또는 전자책 올리기, 후몽에게 전자책 올리기, 그리고 메일링,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브런치,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글 쓰는 종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늘어납니다. 저는 사실 글을 쓰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20살, 30살은 다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저도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의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은 저는 열심히 다 배우고 40대, 50세 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 쓰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강의하는 것도 두렵다고 하신다면 혼자만의 기록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글 쓰거나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상입니다. 명상.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해라? 저녁에 명상을 해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할 시간이 사실 없어서 아침에 명상은 거의 안 하고요. 기분이 너무 꿀꿀할 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번아웃이 올 것 같을 때 그럴 때 명상을 조금 합니다. 명상하는 거는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온몸에 숨을 들이마시고 이 숨이 내 몸 어디인가 도달해야 하는지 몸 전체에 한번 스캔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호흡으로 보내는 겁니다. 최종 명상의 단계는 아무 생각 나지 않는 멍 때리기가 명상의 최종 단계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가기가 어렵고 저 또한 명상을 하긴 하지만 머리가 멍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명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이 흐르는 대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숨을 바디 스캔을 하면서 불편한 곳으로 공기를 내보내고 생각을 자꾸 비우려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명상은 보통 5분 내지 10분 정도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 읽기가 있습니다. 책 읽기는 보통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계열되어 있는 곳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쳐서 무료로 전자책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인이신 분들은 서점에 가서 2~3시간 동안 앉아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 번씩 사거나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보고 밀리의 소재도 친구랑 같이 돈을 나눠가지고 결제해서 핸드폰으로 보거나 아이패드로 보거나 맥으로 보면서 타이핑하면서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산책 또는 등산입니다. 등산복도 사야 되고 등산 스틱도 사야 되고 등산 배낭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지만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뒷산에서 그냥 산책을 하거나 당근으로 선화를 하나 사서 막 높은 산 아니더라도 친구랑 같이 한번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헬스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선선한 날씨에 등산이랑 산책 이런 거 나가시면 몸도 단련되고 마음도 단련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산책하면서 임장을 다니는 거예요. 호갱노노를 켜서 이 집은 얼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빌라는 최근에 얼마에 팔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투자도 같이 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산책도 다닐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 야 저거 빌라 얼마야? 저거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진짜 바보같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거는 1조가 넘는 빌딩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서울에 진짜 부자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 빌라가 1,0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가끔 안 되고 이 아파트가 20억, 40억 한다는 게 아직도 놀랍거든요. 간혹 이래서 지나가면서 호갱노노로 이 집값에 대해서 궁금할 때 찾아봅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값이 정해져 있지만 빌라는 제가 진짜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이런 집 살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고 산책이랑 연결돼서 알아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경제신문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investing.com 그리고 토스,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투자할 때 여러 가지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고 경제 흘러가는 것도 잘 모르는 편인데 언제부터인가 여러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20살에는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만 30살, 40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진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나다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굴러가는 얘기가 참 듣는
있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머리 하거나 옷 입는 거 그리고 명품 이런 것만 알고 있는다면 그 투자에 관해서 또 사업가의 마인드에 대해서는 나눌 수 있는 폭이 많이 줄게 되더라고요. 틈틈이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도 잘 모른다 싶으면 그냥 덮어두지 않고 한 두세 번 정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놓고 공부할 것 이렇게 해서 핸드폰에 폴더 안에다가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적어놓고 시간 나면 이제 틈틈이 읽거나 합니다. 첫 번째 요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요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 1년간 동안은 오트밀에 계란죽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오트밀에 닭을 해서 닭죽을 먹고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식비를 절약하면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요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퇴근했을 때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하면서 유튜브로 찾아보게 되고요. 다이어트가 되면서 건강한 음식일까라는 생각으로 인스타로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달래를 이용해서 달래 된장국, 달래장 해서 콩나물 비빔밥도 해먹었는데요. 요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채소 같은 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채소 같은 것도 많이 썩고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살 수는 없어요. 양배추 하나 2,000원 큰 걸로 반을 쪼개가지고 양배추 샐러드를 해먹기도 하고 양배추 덮밥을 해먹기도 하고 이렇게 쪼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일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요리를 이렇게 하고 나만의 레시피가 생긴다면 그 레시피를 이용해서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레시피를 알려줄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음식 유튜브들도 많고 음식하는 인스타 분들도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공부로 인한 부업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니 해도 부업으로 최고는 블로그로 생각합니다. 시간 할애가 안 되고 블로그를 하면 글도 잘 써야 되고요. 사진도 잘 올려야 되고요. 핫플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여러분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좋은 취미를 추천한다고 하면 첫 번째 블로그입니다. 네이버와 티스토리 있는데 저는 사실 티스토리도 3개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티스토리는 사실 수익성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적이어야 돼서 뭔가 각 잡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는 이웃 간의 소통 그리고 이웃 간의 댓글 쓰기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뭔가 네이버한테 좀 더 편하고 네이버는 어플이 있어서 글쓰기도 편하더라고요. 사진도 50장 정도 올리고 바로바로 수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네이버 블로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나중에는 수공예나 인스타 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취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개념의 영상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